이 땅의 역사와 문화와 지식과 지혜를 찾고 모으고 저장하는 일, 호남의 시간을 탐험하다. (1992년) 처음 문을 열고 2016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이전 개건한 조선대학교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호남 지역의 기원과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남도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유적들을 직접 발굴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발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학교 역사 관련 유물과 기증유물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박물관의 발굴 사업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발굴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석기인들의 보금자리로 추정되는 순천 월평 유적은 호남 지역 고대사, 특히 선사시대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왔으며 이후에도 호남 지역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발굴을 통해 한반도 고대사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시된 유물 이외에도 수많은 유물들이 박물관 내에 마련된 수장고에서 안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사람들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박물관 장재은 학예사님 모시고 이 박물관 내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인류의 진화 과정부터 한번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약 400만 년의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440만 년 전 인류가 두 발을 걷게 되고 자유로운 두 손으로 다양한 석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사시대는 생존을 위해 이동했던 구석기 시대, 정착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선사시대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석기와 신석기의 구분 방법까지 알아봤고, 자 이제 석기의 발달을 또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석기의 발달을 저희가 보러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 호남에서 그 선사시대 어떤 도구가 사용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남 지역의 선사시대는 10만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 사람들은 사냥과 농경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먹도끼와 같은 큼직한 석기를 사용하다가 필요에 따라 좀돌날처럼 크기가 작아진 도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선사시대 사람들도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도구를 바꾸면서 사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죠. 자, 이곳에 보시면 화순 도산 유적에서 나온 주먹도끼, 그리고 찌개, 그리고 공 모양 석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순천 월평 유적에서 나온 몸돌, 벽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석기들을 보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 왔는지 잘 알 수가 있고요. 이 동일한 모양의 석기를 반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당시 구석기인들의 지적 수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뒤편 보시니까 이 후기 구석기 시대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귀한 돌로 흑요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흑요석은 화산 활동이 빈번했던 일본과 백두산 등지에 분포하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돌감이었는데요.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기는 돌로 유리질 성분이 아주 많아서 검정 유리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흑요석은 좀돌날, 새기개 등 날카롭고 작고 정교한 석기를 만드는 데 적합하여 후기 구석기에 들어와 널리 쓰였습니다. 전라남도 장흥 신북유적에서 발굴된 이 흑요석은 그 원산지가 백두산과 일본 큐슈로 밝혀지면서 전라남도 지역이 22,000년 전부터 1000km 떨어진 지역과도 교류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흑요석은 한반도 남부를 통하는 길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네, 그 당시 흑요석이 아주 귀한 돌이었군요.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발굴한 대표적인 유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적 보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은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직접 발굴한 대표적인 유적, 순천 중내리 유적입니다. 자, 이곳 지층과 한번 문화층을 보실까요? 자, 발굴할 당시에 지층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해 놨고요. 이 조사 결과 약 5m가 넘는 두터운 퇴적 속에서 이 4개의 문화층이 이렇게 차례로 층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약 유물이 몇 점 정도 발견이 됐죠? 약 4,100여 점의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 삼국시대, 청동기, 구석기, 중기, 후기의 모습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순천 중내리 유적 외에도 이 다양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또 발굴이 됐나요? 네,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순천 중내리 유적 외에도 진안 진근을 유적, 인칠 하가 유적, 화순 도산 유적, 순천 월평 유적, 장흥 신분 유적에서 발굴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석기인들의 보금자리 순천 월평 유적은 우리나라 5개의 사적 지정 구석기 유적 중 유일하게 호남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후기 구석기인들이 오랜 시간 거주한 보금자리 성격을 띠고 원래의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구석기 시대의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유적입니다. 네, 정말 많은 발굴 작업들이 이루어졌네요. 자, 이외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유물을 기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 한번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에 오시면은 학교 역사 유물과 그리고 정득주 동문, 또 이종범 교수 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많은 유물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이 정득주 동문께서 평생을 바쳐서 많은 유물들을 기증해 주셨는데요. 자, 보실까요? 청자 있고요. 그리고 분청삭이 있고 이쪽 보시면은 백자까지 있습니다. 도자기류가 대부분인데 이 도자기들만 봐도 우리 한국사의 도자기사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유물들이 또 기증이 돼 있을까요? 네, 기증 유물 중 신방묘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신방이라는 사람의 묘지에서 발굴된 것으로 도자기판에 그의 일생을 적어두었습니다. 네. 1719년 신방은 장원급제를 하여 이조자랑 대사관, 이조참판 등 여기만 문신으로 묘역은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원래는 27편으로 이루어진 백자 묘지석이었으나 일부가 사라져서 현재 13편만 남아있습니다. 네. 자, 일부가 좀 소실돼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13편이 남아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자, 이제는 체험관으로 한번 가서 어떤 체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저희가 체험을 하러 왔는데요. 자, 이곳에서 어떤 체험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곳에서는 그릇무늬 찍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늬를 찍어서 나만의 그림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군요. 자, 또 어떤 또 체험을 할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는 석기 대붙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직접 고고학자가 되어서 한번 유물을 복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석기 대붙이러 가기 눌러서 마치 퍼즐을 하듯이 이렇게 석기를 대붙이기를 하면 되는군요. 네. 자, 이외에도 또 혹시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박물관에서는 문화재 복원 체험, 단호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체험들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물관 내부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이 보성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총 85개의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 유물들을 토대로 해서 보성강 구석기인들의 낙원, 특별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관람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호남의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끌어올린 발굴 유적들, 그리고 긴 학교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담아내고 있는 곳, 이곳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이처럼 다양하게 발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과 박물관 교육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각을 기르는 공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